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사건은 부산 명지동에 있는 영어도시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참 길어서 이쪽 지역, 이쪽 동네 아파트들은 참 특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아주 특이할 건 없고, 김해 공항이 있는 강서구라서 층수가 조금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조금 낮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은 건 당신의 아이를 여기서 낳아서 키우면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영어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영어를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그리고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 자녀가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게 될 거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실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도시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 10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25.7평, 그리고 대지권 14.3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25.7평, 공급 면적 32에서 한 34평, 그 정도 되는 물건일 겁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박 누구누구 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는 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업체에서 어떤 원금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렇게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입찰 34일 전이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이제 갓 유찰된 물건. 자, 감정가는 2억 8천이었는데 최저가는 2억 2,400만 원입니다. 유찰되어서 9월 15일 진행 예정입니다. 물건 경매 신청 후 어떤 이해관계인의 권리 신고 문건이 접수됐는지를 살펴보면 그 중에 좀 특이한, 그리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 신고한 권리 관계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을 봅니다. 자, 등기소에 등기 필증이 제출되고, 집행관에 현황 조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감정평가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채권자 변경 신청. 자, 채권자가 한번 변경됐다라는 것. 그리고 집행관의 기일 조사서, 기일 입찰 조서 제출.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 권리신고는 없어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는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인 권리입니다.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따라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점유관계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돈을 빌렸던 채무자인 소유자가 그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박 누구누구 세대가 전입돼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면서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 현재의 소유권자가 집을 매매로 샀습니다. 2015년에 그 당시 가액이 2억 6,800인데 지금 감정이 2억 8천이다. 집값이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시면 되고, 2억 후반의 집이 5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사실상 물가 가치를 반영 못하고
부동산의 어떤 가치 상승이 되지 않은, 따라서 실질적인 집값이 하락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자, 가장 빠른 근저당이 2015년 8월 7일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날짜보다 늦은 이 후순위들은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권리고 어떤 채권인지 간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은 없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최종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이 무엇인가? 자, 등기 현황은 보셨겠지만 인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권리관계는 굉장히 단순한 권리관계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면서 살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관리비가 연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의 어떤 그 스타일, 관리소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관리의 어떤 그 방식이 단지마다 좀 다릅니다. 이 관리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그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연체가 많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고 나서 굳이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명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관리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다. 자, 그러나 이것이 연체가 많이 된다면 명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결국 입찰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관리비 연체의 규모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 벌금, 체납금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조사된 물고,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자,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좋게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불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느니 차라리 비용을 주고, 이사 비용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을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시장 매물, 자, 동평행대 매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10층이니까 뭐 이런 14층, 뭐 여기 또 10층도 있습니다. 자, 보면 호가 2억 9,300, 2억 7천, 저층이 2억 7천에서 뭐 7,500 정도. 그리고 11층 하나 있습니다. 이거 2억 7천. 그럼 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7천에서 한 8천 사이가 많은데 실제 거래된 것들도 보면 6천, 7천, 8천대, 그리고 최근에 와서 7천, 8천, 7천에서 8천이 가장 많다. 자, 대상물의 가치는, 감정은 2억 8천,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 범위, 그것이 2억 7천에서 8천 정도 사이다. 예상 낙찰가, 자, 주변에 두산 위브, 솔마레 뭐 이렇게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20년 7월 7일과 4월 16일, 자, 25.7평, 25.7평, 자, 아주 비슷한 크기의, 거의 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 어땠느냐? 자, 하나는 2차에 낙찰됐고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2차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거나 또는 감정 자체가 조금 높았다.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때 2대1이었습니다. 2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적 매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1밖에 되지 않았다. 자, 1차에 3대1이었습니다. 1차에도 3대1 정도. 그러니까 즉 꼭 필요한 사람, 실사용자라면 약간의 이익이 생기는 범위가 발생한다면, 자, 이 아파트는 1차에 낙찰되었다면 감정이 낮았거나 가격이 좀 올랐을 것이다.
즉 경제적 매수의 이익이 약간만 있다면 실사용자 위주의 경쟁으로 입찰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가 2억 9,100과 3억 1,600일 때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2억 5,500. 이건 하락했습니다. 자, 이거는 3억 5천. 이건 올랐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단지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또는 여기는 바다와 근접한 지역이라서 아마 조망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바닷가를 조망권이 나오는 그 호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보다 실제 거래 가액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 자, 낙찰가는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93.6, 93.4. 가중평균 구하면 93.5 정도 됩니다. 자, 이거 하한가 적용해보면 2억 4,521만 원. 상한가 2억 7천 적용해보면 2억 5,457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 경매 물건의 입찰을 들어올 수도 있는, 자, 들어올 법한, 보시면 2대1, 3대1이죠. 떨어진 사람 1명, 여기는 2명. 자, 이 3명이 입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머릿속은 이거 입찰할 때 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으로서 여기 들어올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러한 가중평균이 나오고 거기에 적용하면 2억 5,457만 원이 된다. 자, 낙찰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예측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예측. 예상 낙찰가의 범위, 말 그대로 예측을 해보면 이 물건의 가치를 2억 7천으로 보는 사람은 2억 4,500, 이 물건의 가치를 2억 8천 정도로 보는 사람은 2억 5,500. 결국은 얼마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것이다. 꼭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뭐 이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